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초유의 사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한 곳으로, 오직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격전지, 이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다음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될 것이라는 마치 기정사실인 양하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해 다음 칼날을 그들의 표현대로 장전, 완료델라크트 언드 로디드 칼날을 겨눌까요? 오늘 뉴스 속 이야기에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의 성공이 이란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와 하메네이 축출,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매우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과 이란의 취약점, 그리고 국제 정세의 미묘한 흐름까지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이 긴박한 국제 정세의 심장부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성공한 직후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하고도 단호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강력한 결의가 묻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장난치지 마라.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짧고 그러나 강렬한 메시지는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잔존 세력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향한 분명하고도 직설적인 경고장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즉 대통령의 행동 액션을 천명한 것이죠. 과거의 미국 외교 정책이 다소 유화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하지만 강력한 행동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외교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전 세계 외교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들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한 구체적인 위협의 수위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가 잔혹하게 진압되는 참혹한 현실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전 완료라크트 언드 로디드했고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 발언은 단순한 엄포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란 시위대 구출 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더 나아가 이란 정권의 전복까지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직접적인 시사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 카라카스를 폭격하고 그를 강제로 축출하는 시나리오가 불과 얼마 전 현실화된 것처럼 이란에서도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작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에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기에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발언과 베네수엘라 사태의 연관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란의 방어망은 겉보기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작년 6월에 발생했던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본토에 위치한 핵시설 3곳을 유유히 타격했을 때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의 자랑이라던 방공망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했고 이란의 핵심 시설인 핵시설은 고스란히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방공망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자 이란의 안보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이란의 방공망으로는 미국의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B-2와 B-21 같은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 위성 유도 시스템을 갖춘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구형이거나 서방의 최신 스텔스 기술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란에게 엄청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현재 이란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극단적으로 강경한 핵개발 정책은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불러왔고 이는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의 대내적인 억압적 통치와 인권 탄압 정책은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를 야기했으며 이 시위는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 외적인 압박 속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사건은 하메네이 축출 시나리오에 더욱 큰 현실감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의 핵 위협 제거와 억압받는 이란 시위대 보호라는 명분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게 하메네이를 강제 축출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당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 내부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가들은 과거부터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4월 7일 이후 공식적인 외교 관계조차 맺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자신들의 표현대로 이슬람 체제와 세계적인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갈등, 그리고 억압적인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관계 악화의 원인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79-81년 이란 인질 위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이란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 반서구 이데올로기 확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은 1995년부터 미국이 이란과의 모든 형태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고 이는 이란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일방적으로 전격 탈퇴하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합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이란 내부의 강경파 집권과 이란 핵 과학자 피살 사건, 그리고 영내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이란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B-52 폭격기 출격에 맞서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시리아에서 친이란 정부가 전격적으로 붕괴하고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선 사건은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미국이 후티가 통치하는 예멘 지역에 연쇄적인 공습을 가하며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이란 탄도미사일 12발이 이라크 아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을 향해 발사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언제든 예기치 못한 형태로 저강도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국제정치학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당분간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심화되거나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문제, 대이란 제재 완화 여부,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 그리고 이란 내부의 정정 불안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란 정권 교체일까요? 아니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저지하고 해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하나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의 성공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포와 위험,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외 정책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실제적인 군사적,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동의 핵심 국가인 이란으로 그 압박의 화살이 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마두로 체포가 불과 얼마 전 현실이 된 만큼 이란 정권 역시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위협을 단순한 엄포나 과장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에 고조되는 반정부 시위와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전례 없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아야톨라 하메네이 정권은 과연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비극적인 전철을 밟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모든 시선은 지금 이란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 위협 제거와 중동의 안정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운 미국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중동 지역 전체와 국제 질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뉴스 속 이야기는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박한 정세는 전 세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복잡한 국제 정세의 이면을 밝히고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